10일 공부와 학업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2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연결을 촉진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의견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청의 힘을 발견하고 비언어적 신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및 직업적 노력에서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2장을 마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힘을 잠금 해제하십시오. 연결하고 성공하십시오. 효과적인 의사소통 청중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청중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의 유형, 청중의 필요와 관심, 청중의 문화적 배경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사용 중인 통신 유형입니다. 언어, 비언어, 디지털 등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사용할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아는 것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면 대화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와는 다른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청중의 요구와 관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영진으로 가득 찬 방에서 이야기하는 경우 회사의 비전과 사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학생들로 가득한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청중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형식의 수준, 사용된 단어의 유형 및 대화 주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리더 그룹과 대화할 때 좀 더 형식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의 문화적 배경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중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인식하는 것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청중을 인식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고 청중의 요구와 관심을 이해하고 청중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알고 청중의 문화적 배경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기.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성공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이 하위 섹션에서 저자는 간단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올바른 어조와 형식을 선택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화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간단하고 정확한 언어 사용. 단순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청중이 메시지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단어나 구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청중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말하고 필요한 경우 속도를 늦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 개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콘텐츠가 청중과 공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들에게 흥미롭고 가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공하는 정보가 적절하고 유용한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어조와 형식 선택. 올바른 어조와 격식을 선택하는 것은 청중과 소통할 때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 그룹에게 연설하는 경우 교수나 다른 권위 있는 인물에게 말할 때보다 더 비공식적인 어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중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어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대화의 틀 잡기. 대화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주제 소개로 시작한 다음 주요 요점으로 이동하십시오. 마지막에는 요점을 다시 말하고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요령을 따르면 보다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청중이 메시지를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습과 인내심을 통해 청중과 성공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공통 기반 구축. 관계를 구축할 때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이해를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찾고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는 대화를 시작하고 청중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질문하고 공감과 존중을 보여주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연결을 만들 것입니다. 공유 관심사 찾기. 공통점을 확립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공유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악, 영화, 영상, 스포츠, 취미 또는 현재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러한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보다 편안한 대화를 만들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작.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신뢰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언 요청, 현재 위치에 도달한 방법에 대한 논해, 경력 목표 및 열망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직면했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과 열망을 이해함으로써 두 당사자 간의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 청중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은 공통점을 확립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더 의미 있는 대화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은 그 사람이 무엇에 열정적인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꿈이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두 당사자 간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과 존중을 나타내기.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보여주는 것은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과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취에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존중과 이해를 보여줌으로써 의미 있는 대화를 장려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고 신뢰를 구축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은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 능동적 경청은 대화에 완전히 참여하고 말하는 내용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능동적 경청은 화자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후속 질문을 하고 요점을 확인하기 위해 화자의 말을 다시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목.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경청은 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하나 다른 생각에 주의가 산만해지는 대신 화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그 순간에 존재하고 대화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다른 작업이나 생각을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컨텍스트 이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적극적 경청에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문맥과 어조를 이해하면 화자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하기. 후속 질문을 하는 것은 연사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연사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열도록 격려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의미 있는 후속 질문을 하려면 먼저 화자의 말을 소화하고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리스테이팅. 마지막으로 화자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말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자가 말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음을 보여줍니다. 재설명은 또한 오해를 명확히 하고 귀하와 화자가 동일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능동적 경청은 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을 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자의 말을 다시 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면 의미 있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단서 이해하기. 비언어적 신호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신체 언어, 목소리 톤, 얼굴 표정 및 행동은 모두 비언어적 단서의 예입니다. 신체 언어 읽기. 주변 사람들의 바디 랭귀지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디 랭귀지는 종종 감정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므로 대화하는 사람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폐쇄된 느낌이 들 때 종종 팔짱을 끼거나 팔짱을 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맥락과 목소리 톤에 주목하기. 누군가와 대화할 때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어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편안한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장소에 있습니까? 대화 상대가 짧은 대답을 하는가? 아니면 긴 대답을 하는가? 맥락과 어조는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신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정 관찰하기. 얼굴 표정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또 다른 중요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사람들이 웃거나 찡그리거나 시선을 돌립니까?
이러한 미묘한 표현은 사람들의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웃지 않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지루하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말할 때 상대방이 미소를 짓고 있다면 당신이 말해야 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동의 변화 식별. 행동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처음에 대화에 참여했지만 조용해지거나 움츠러들었다면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압도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메시지를 조정하고 청중이 계속 따라오도록 하려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체 언어, 대화의 맥락과 어조, 얼굴 표정, 행동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수신되고 이해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제공. 피드백을 제공할 때 핵심은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과 건설적인 비판을 혼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 단어의 어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이 중요하더라도 전문성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모욕이나 폄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직접적이지만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여 요점을 전달하십시오. 요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실제 사례를 제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경청함으로써 전반적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보다 정보에 입각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에 응답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당면한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신 성과를 개선하고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때 최종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계획을 개발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같은 페이지에 있고 수행해야 할 작업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며 요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청중의 관점을 이해하고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심하세요. 다음 단계를 따르면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청중에 대한 인식,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기, 공통점 설정, 능동적 경청, 비언어적 단서 이해 및 피드백 제공과 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여러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대화를 통해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피해야 할 것.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청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가정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 맞도록 의사소통 스타일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이는 핵심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길고 지루한 연설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간결하고 요점을 전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이디어를 전달하려는 경우 메시지가 간결하고 쉽게 이해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공통점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요리와 같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더 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능동적인 경청입니다. 듣기는 말하기만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보가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의사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 단서를 인식해야 합니다. 얼굴 표정, 몸짓, 언어 및 기타 비언어적 의사소통 형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가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절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모든 사람이 숙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필수 기술입니다. 청중을 이해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소통하고 공통점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비언어적 단서를 인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기본을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